예, 안녕하십니까. 방구석 월트입니다. 9월 29일 수요일 3시 56분 새벽 지나가고 있고, 일단 댓글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소 얘기할 건데, 호렁인더는 더 가져가도 될 것 같고요. DK락도 마찬가지고, 원익이나 뭐 MC넥스는 지금 매수를 좀 조정받고 나서, 진행해도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다시 올라갈 걸로 봅니다. 호렁인더는 왜 더 가져가도 되냐면은, 호렁인더는 결국에는 여기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많이 샀다는 거죠. 얘네들이 시세 분출을 하고 나가야 돼요. 근데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음봉이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양봉이 나온다는 거는 힘이 좋다는 거. 혹시 이게 빠진다면 나중에 다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계속 홀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고, 길게 보세요. 결국에는 그 수소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 호릉인대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지금 가격은 예견된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수소 얘기를 할 거고 대충 좀 끄적거리고 있었는데 끄적거리다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투자라고 하는 부분이 우주항공주나 수소주, 메타버스나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쪽이에요.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이 날아가고 있지만 배터리 관련주는 전기차 관련주는 재미가 없어요. 이제 재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 우리는 수소주를 봐야 된다. 자동차는. 그래서 뭐 추가를 하자면 배터리는 이제 전고체, 지금 리튬 이온으로 가고 있죠. 리튬 이온은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고체라든지 아니면은 리튬 황이나 리튬 에어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으면 그런 쪽에 투자를 하면 돼요. 제가 예전에 종목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실제로 수익을 좀 내고 나왔죠. 테이펙스라는 종목입니다. 아니면 이제 뭐 추가로 볼만한 게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엔토주, 이런 게 좀 괜찮아 보인다. 여전히 이제 매력적인 부분은 우주항공과 수소, 메타버스 비메모리 이쪽이 핵심입니다. 어쨌든 핵심이고, 바이오주는 웬만하면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도 바이오주는 수익 내기가 참 힘드네요. 바이오주 힘들고,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이게 통과 임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니까 힘든 것 같고요. 이런 거 위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의 이해가 가능한 부분, 이해 능력, 저의 이해 능력 내외에 있는 그런 산업군만 해야지, 제약 바이오처럼 이해 능력을 벗어나가지고, 워낙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는 그 주가 조작이 너무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고, 저도 손해가 많이 납니다. 바이오주를 하면서. 그래서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수소보다는 전기차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는 말씀드린 대로 전고체 관련주, 전고체 배터리 아니면은 그런 리튬 항이나 리튬 에어, 요거를 하면 될 것 같고, 효율적인 부분을 보자면 수소차보다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많이 끌어올리고 있긴 해요. SK이노베이션이 지금 뭐 연구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최대 700km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말을 하지만, 어쨌든 리튬 이온의 한계치는 있다. 자, 리튬 이온 배터리는 리튬 이온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 안에 보면 이제 코발트라든지 망간, 니켈 이런 게 들어가는데, 코발트나 망간의 비율을 지금 낮추고 니켈의 비율을 높이면서 에너지 효율, 그러니까 니켈 함량이 늘어나면은 에너지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행거리가 기존보다 한 100km 정도 더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계치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할 거면은 이런 전고체 관련주를 하시라 말씀드리고, 수소차 오늘은 이제 충전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제가 좀 끄적거리고 있었어요. 수소차는 이제 전기차랑 비교를 좀 해보자면은, 일단은 전기차가 빨리 공급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일단은 기존에 있는 전기 인프라를 이용해 가지고 빠르게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집에 있는 코드만 꽂아도 8시간이면 다 충전이 되죠. 전국의 충전소가, 전기차 충전소가 한 4,000개가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단점은
일단 오래 걸린다는 거. 장점은 빠르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수소차보다 먼저 나온 거예요. 예. 효율적인 부분에서 보면 수소차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죠. 아무리 빨라도 급속 충전기를 쓴다고 해도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100% 충전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급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그 전기 충전기는 빨리빨리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전기 코드를 이거 꼽아버리면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그렇게 되면 폐배터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제 폐배터리가 많이 나올 걸로 보고 제가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을 또 추천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내년부터 이제 좀 재미를 보겠죠. 폐배터리 시장이 많이 늘어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충전에 대한 단점, 장단점이 다 있다는 거고, 아무리 그 전기 배터리가 많이 발전을 한다고 해도, 수소를 이길 수는 없어요. 뭐 5분 내에, 10분 내에 단축 절대 안 됩니다. 충전 기술이 많이 발전해도, 현재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만큼의 시간을 단축은 절대 할 수 없다. 왜냐? 기름 탱크에 이제 기름을 넣는 거는 물리적인 행동이죠. 하지만 배터리 충전하는 거는 전기화학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이런 전기화학적인 부분이 물리적인 행동을 이겨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수소 전기차는 그냥 LPG 가스 넣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3분, 5분 내외로 다 이게 다 처리가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소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먼 미래에 보면은 전기차를 압도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수소 충전소의 단점으로 보자면 비싸다. 전기차는 싼데 그 수소차는 한 8,000원, 8,800원, 9,000원 지역에 따라 틀린데 울산이라든지 뭐 대산, 여수, 창원 이런 데는 한 8,000원 내외로 되죠. 5,000원에 공급해가지고 8,000원에 파니까. 근데 강주, 경기, 뭐 강원도 이런 데는 비싸죠. 8,000원 위에 만원 요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강원도 특히 만원 정도 가죠, 수소가. 그런 장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전기차도 이제 인상이 됩니다. 전기료 인상이 되죠. 이번에 전기세가 보니까 인상이 됐던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기차가 지금 많이 이게 할인을 해주는 거다, 전기료를. 나중에는 결국 이게 보급화가 되면은 결국에는 전기료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전기차의 그 메리트라고 볼 수 있는 저렴한 가격, 충전 가격, 이게 메리트가 더 이상 안 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수소차 인프라 결국에는 구축이 되면은 이게 지금 8,000원 정도 하지만 나중에는 3,000원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효율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수소차 쪽으로 다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초기 비용을 보면은 완속이 한 3,400만원 정도 하죠. 완속이. 그리고 뭐 집에서 그 코드로 꼽는 거는 뭐 한 8시간 걸리는 거, 이런 건 50만원, 60만원이면 충분히 살 수가 있고, 급속 충전기는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회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3,000만원, 4,000만원 정도 합니다. 지금 3,000만원, 4,000만원, 처음에 한 5,000만원 넘었었죠.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초기 설치 비용을 봤을 때는 전기차가 훨씬 싸죠. 수소차는 비싸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장식 충전소가 있고 제조식 충전소가 있는데, 저장식은 30억, 제조식은 50억 정도 들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한 15억 정도 지원을 해주죠. 저장식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15억을 투자를 해준다고 해도 지자체가 15억을 이거를 돈을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긴 하죠. 예, 그러니까 30억, 50억 사이니까 통상적으로 한 40억 정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프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저장식으로 가고 있어요. 저장식으로 가고 있고, 아무래도 좀 먼 곳, 뭐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는 제조식으로 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인프라 구축이 잘 안 돼 있는 데는 이제 수소만 공급하면 스스로 이제 그 충전소 내에서 제조를 해가지고 하는 게 나중에는 효율이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뭐 화학단지 근처에 있으면 저장식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거죠. 이렇게 비쌉니다. 초기 비용은 비싼데, 근데, 이게 무슨 메리트가 있겠나 싶지만, 거시적으로 보면은 수소 충전소가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요. 왜냐면, 쉐보레 볼트 EV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기준으로 한번 들어보면은, 이 산업을 이해하려면 거시적으로 계산을 하는 그 습관을 좀 여러분도
들이시면은 아 이게 돈이 되겠구나 이런 게 딱 보일 거예요. 자 80분 정도 충전 시간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전기차가 자 80분에 충전기 한 대로 급속 충전기입니다. 급속 충전기 한 대로 18 전기차 18대를 하루에 충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초기 비용은 4천만원 정도 드는 거죠. 근데 충전소는 초기 비용이 30억, 40억 이렇게 드는데 3분 정도 오면은 충분히 충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루 풀로 돌리면 480대 정도의 수소차를 충전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자 비싼 값어치를 하죠. 40억 정도 투자를 하면 480대 하루에 돌릴 수 있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4천만원 투자하면 하루에 18대 정도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장점과 단점을 보자면 어쨌든 이게 싸다는 거. 전기차는 싸고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이건 또 그 주민 간의 갈등이 또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주민 간 갈등. 28개 정도의 수소 충전 스테이션만 있으면 100만 대가 커버가 가능해요. 100만 대. 28개면 750억 정도 됩니다. 28개 만드는데 스테이션이. 근데 이 750억을 또 급속 충전기, 전기차 급속 충전기에 대입을 해보면 1500개 정도 만들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는데 1500개 정도의 충전기를 보면은 20만 대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급속 충전기, 전기차 급속 충전기 이게 100만 대를 커버를 하려면 돈이 얼마 정도 드냐 계산해보면 되겠죠. 750억 곱하기 5를 하면 되겠죠. 750억 곱하기 5. 예. 자, 750억 곱하기 5 하면은 3750억 들어요. 예. 수소 스테이션이 750억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전기차는 3750억 정도 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하나만 봤을 때는 너무 비싸 보이죠. 근데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소 충전소가 훨씬 이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EM코리아 이런 종목 4,000원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해야 되고 에너지 효율적인 부분을 보자면은 자 40톤 규모의 트럭으로 기준을 해볼게요. 배터리랑 수소차의 그 원료 원가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자, 디젤차가 파워트레인이 한 7.5톤 정도 들어가요. 디젤 트럭이 40톤 규모는. 수소차 트럭이 한 7톤 정도 들어가고 전기가 무게가 한 10톤 정도 됩니다. 이런 트럭을 운전을 딱 출발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100km 정도 달려가면은 100km 아래로 봤을 때는 전기차가 유리해요. 근데 100km를 넘어가 버리면 전기차가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100km를 넘어가 버리면 비용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형 중형 승용차 같은 경우는 트럭에 비해 가볍기 때문에 배터리 전기 자동차가 경쟁력을 갖는 구간이 조금 더 길어집니다. 그렇게 보면은 350km에서 700km 사이까지는 전기차든 뭐 수소차든 가격대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 700km를 넘어가 버리면 수소차가 이겨요. 근데 이 700km 넘어가면은 배터리가 효율이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형차 같은 경우는 350km 밑으로는 배터리가 훨씬 효율이 좋은데 700km 정도 넘게 달리면 배터리보다는 수소차가 더 싸진다는 거예요. 이 공급하는 그 에너지 양이. 그리고 14톤 규모의 이제 상용차를 보면은 배터리 시스템이랑 연료전지 시스템이 가격이 비슷해지는 구간이 100km에서 150km 사이입니다. 요거를 주행거리가 그보다 멀어지면은 배터리 시스템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는 중소형 승용차 시장에 먼저 배터리 전기차가 먼저 이게 보급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런 데서 있어요. 어쨌든 빠르게 그거를 보급시킬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거는 전부 다 트럭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트럭이랑 뭐 기차라든지 어쨌든 상용차가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거죠. 상용차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추레라라든지 뭐 트럭 같은 거 보면
이런 항만 같은 데서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도심으로 가죠. 여기 거리가 한 300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300km, 400km 정도 되는데 그것만 봐도 이 100km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 작년에 이제 스위스랑 현대가 계약을 했는데 그런 이제 수소 트럭 계약을 1000대인가 2000대 했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장 세계를 주도하는 이 미국이라는 그 나라가 있죠. 이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입니다. 미국. 결국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 땅덩어리를 돌아다니려면은 결국에는 이게 내연기관차는 다 없어질 건데 트럭을 전기차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차로 가장 산업의 근본이 되는 건 다 수소차가 장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봐도 이게 한 400조, 500조 정도의 시장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내연기관차가 사라질 거고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를 봐야 되는데 전기차는 이미 뭐 주가는 많이 올랐고 그쵸. 우리가 볼만한 거는 수소차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전기차에서도 적지 않은 수익을 거둬갔지만 수소차에서도 더 많은 수익을 거둬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내연기관차는 없어집니다. 결국에는 없어질 거고 EU가 요구하는 그 이제 기준치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요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질소가 문제인데 질소 이게 질소라는 거는 이게 일반 환경에서는 이게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내연기관차가 없어져야 되냐면은 이 질소라는 게 일반 환경에서는 다른 기체랑 결합은 안 해요. 근데 이게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디젤 엔진만 만나면 이게 이제 피스톤 활동을 하면서 1000도씨까지 올라가 버리면 이게 산소랑 결합을 하면은 오염물질이 됩니다. 오염물질.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질소, 산화물이 문제죠. 요거를 이렇게 NOx라고 하죠. 녹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로에서 이제 정해놓은 그 규제 단계가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면은 제순환 장치에 그게 끌어올라가지고 불이 나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BMW 520D차는 그렇게 불이 타버리는 거예요. 조금 더 충전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우리나라는 각 지역마다 수소 가격이 틀리다는 거는 아마 이제 아실 겁니다. 아직도 인프라 단계를 보면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간 부분이 첫 번째로 좀 보이고, 하지만 이게 방금 그 제가 이 질소산화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처럼 이게 내연기관, 디젤 엔진이, 이 석유화학 부분이 화석 연료가 필연적으로 이 환경 오염 문제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에너지 대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피하고요. 그리고 한국은 국토가 좁죠. 국토가 좁은데 석유화학 산업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소 시대로 수소화 사회로 전환하기에 그 테스트를 하기 알맞은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내연기관이 그 부품이 쏘는 것 같은데 그때 내연기관이 부품이 한 3만 개 정도 들어가요. 3만 개. 전기차는 17,000개 정도 들어가는데 수소차가 한 24,000개 정도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산업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이것도 거시적으로 봐야 되겠죠. 거시적으로 보면은 국가에서 수소차에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빨리 나왔기 때문에 인프라가 가능했기 때문에 보편화가 된 거, 빨리 이제 나온 건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이 수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 관련 정책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그때마다 이제 빵빵 치고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계의 문제라는 거죠, 생계. 이 산업의 파급력,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부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 더 복잡한 공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EM코리아 이런 거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까지 제재가 많이 됐다는 거죠. 제재가.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올라가겠지 하고 이런데 사도 안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환경이 그래요, 환경이. 자, 이 수소라는 거는 위험한 고압가스로 분류가 되죠. 학교 부지 가까이 뭐 한 200m 내외라든지 그런 주거 지역이라든지 아파트, 오피스텔
그리고 의료시설 이런데 50m 내외로 생길 수가 없고,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든지 그 상업 지역에도 이거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다 지키려고 하면은 이거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들 수가 있죠. 규제 샌드박스가 생기기 때문이죠. 이 규제 샌드박스는 뭐냐? 그 특례법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우리나라 법을 다 따지면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특례법 조정해가지고 도심 내에 이제 수소 스테이션이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보면은 LPG 주유소도 뭐 LPG 가스 충전하는 곳도 폭발하면 그 주변에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도심 내에 LPG 가스가 있죠. 그렇게 나중에 시간이 될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규제 완화가 생겨가지고 대중화가 되기 전까지는 이 수소 충전소가 적자가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셀프 주유소로 가가지고 나중에 뭐 이런 하루 이수를 교육을 받고 개인이 이게 셀프로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와야 그때가 이제 본격적인 보편화가 되어 있는 시대가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셀프 충전소가 가능해지면 인건비가 절감되고 수소 충전소 초기 적자폭을 줄이는 그 부담을 약간 덜어줄 수가 있는 거고, 충전소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이제 기존의 휴게소나 주유소의 그런 갈등 문제도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왜냐면 휘발유 그 주유소 휴게소 하시는 분들과의 그 생계가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갈등을 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적자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은 수소 충전소 하나에 한 500kg 정도의 수소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수소 충전소의 가동률이 만약에 100%일 때, 100% 가동률일 때 1년 운영비가 한 3억 정도 듭니다. 지금 뭐 울산 같은 경우에 5,000원에 공급을 받아가지고 8,000원에 판다고 한다면은 한 3,000원 정도 이득이 남는 건데, 그 정도 3,000원 정도의 이득이 남는 거를 감안을 한다고 해도 적자폭이 커요. 왜냐면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수익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적자가 계속 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도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이제 변화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그 국가랑 지자체가 같이 해가지고 수소 스테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 가동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왜냐면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여기 이제 상주하면서 이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아침 8시 공무원들이 아침 8시 9시 되면은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전소도 마찬가지로 9시부터 해요. 9시부터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6시 되면 퇴근을 하죠. 6시 8시 되면 7시 8시. 그래서 뭐 수소 스테이션마다 틀리지만 저녁 6시 7시 8시 되면 이것도 문을 닫아요. 그리고 주말에는 토요일 뭐 1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일요일은 아예 안 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그 근무 일정에 맞춰가지고 스테이션도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휴게소랑 주유소랑 개념이 많이 틀리죠. 그러니까는 100% 운영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 충전소 관련주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넥소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넥소가 많이 나와야 얘네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현재 보면은 넥소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초기 단계죠. 그러니까 작년까지 5,000대 팔았는데 올해 9월달 한 6,000대 정도 되고, 앞으로 뭐 연말까지 해서 10,000대 팔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만 봐도 이제 뭔가 변화가 생긴다는 거, 그리고 대기업들이 많이 투자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안 가고 있죠. 그러니까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가니까 사는 겁니다. 안 가니까.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사이클 이건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이 지나고 나면은 뭐 이런 부분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주가는 많이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그런 흐름을 읽으면은, 지금 가격에서 이게 가치를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높은 가격인지, 낮은 가격인지. 그런 핵심 부품들. 차가 일단 나와야 되니까, 나오고 난 다음에 수소 충전소가 생겨야 되죠. 그러니까, EMA 관련주들, 이런 스택 관련주들, 그런 주가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1차적으로. 왜냐면, 걔네는 이제 뽑아내야 되는 거고, 이런 충전소는 규제가 아직도 심하기 때문에 올라가기 힘들죠. 그래서, 보면은 뭐, 비나텍, 상하프론테크, 요런 게, 효성 첨단 소재,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때까지는. 핵심 부품들. 하지만, 이제는, 얘네들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사이클이 이제 바뀔 거다. 그래서 충전소, 효성중공업, 이런 거. 아니면은 뭐, JNK 히터. 요런 거. 그리고 뭐,